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전 압구정 현대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이정엽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대학 청각학회 개원이사 자격으로 비욘디 유튜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뭐 또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네, 다 빼빼로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 뭐 퇴근하시고 다 저녁 식사들 다 하시고 이제 가족분들끼리 뭐 혼자 아니면 유튜브를 촬영하고 보시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보청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청기. 예. 그러니까 그 잘 안 들리면은 이제 보청기를 껴야죠. 예. 잘 안 보이시면 안경을 끼듯이 잘 안 들리시면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이게 참 도대체 언제 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껴야 되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아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의사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너무 변수가 좀 많아서 뭐 어떠한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참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한번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 착용 시기, 언제 껴야 되는가, 그리고 어 쪼끔 빨리 끼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 그렇게 빨리 껴야 되는가라는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청력 저하라는 게 인지 기능이랑 연관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뭐 부모님, 또 가족분들, 친척분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귓바퀴가 원래 그 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귓바퀴가 있음으로써 주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선천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귓바퀴가 없고 귓구멍만 있으면은 저희가 잘 안 들립니다, 사실은. 네. 그만큼 이 귓바퀴라는 게 지분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잘 들리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 들리니깐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몸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더 크게 들으시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듣기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듣기 노력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참 힘들어지고 뇌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원래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밖에 있는 소리를 어떤 소리인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하려고. 그래서 듣기 노력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뒷짐지고 누워 있어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청력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나라 분들 특히 이제 보청기 착용을 좀 미루는 이유는, 일단 이게 보청기를 끼면 '내가 보청기를 벌써 할 땐가?' 이런 인식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해외에 살아 보진 않았지만 해외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사실 해외는 그런 게 좀 선진국에 한해서, 선진국에 한해서 해외에서는 사실 보청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핸디캡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안경 끼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멋으로도 끼고 이러는데, 보청기를 낀다는 거는 상당히 내가 뭔가 '아, 내가 보청기 할 나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혈압약 먹는 거에 대해서도 '아, 내가 벌써 혈압약 먹구나.' 이렇게 하지만, 보청기 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만큼의 어떤 그 핸디캡이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보청기를 꼈을 때 나이가 들었다는 인식, 또 외형적으로 밖으로 보일까 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보청기 착용을 '아유, 아직은 내년에 뭐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쌉니다, 사실은. 예. 싼 금액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고 어 보청기라는 게 인제 뭐 개인 단가도 있고 회사마다 너무 다르고 뭐 싼 것도 있고 아주 비싼 것도 있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뜰폰도 있고 최신형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아무리 싼 걸 해도 최소한 뭐 100만 원대에서부터 해 가지고 비싼 거는 뭐 진짜 막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는 보청기도 있고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양쪽 하면은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인데 예. 보청기를 한 번 끼면 뭐 그래도 한 7 년, 8년 길게 껴야 되는데 그때 또 바꿔 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사실 비용이 싸다면 지금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괜찮아.' 예. '아 나는 아직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안 괜찮은데 예.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우리나라 분들이 보청기를 이비인후과 의사가 봤을 때 '아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끼셔야 됩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 일단 생각 좀 해 보고 오겠습니다. 아 내년에 한번 검사 다시 해 볼게요. 괜찮아요 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조금 이러한 뭐 저 오늘 자리도 그렇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많이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해서 보청기 착용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지고 심기능이 약해지고 근육이 없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는 사람은 없죠. 벤자민 버튼이 아닌 이상. 근데 어 이렇게 늦게 착용했을 때 이미 쪼끔 많이 안 들리고 나서 청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늦게 착용했을 때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 청력 보청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소리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노화성 난청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소리들은 들어요. 의미 없는 소리들. 근데 말소리 분별도가 떨어집니다. 대화는 뭐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단어인지를 구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사랑인지 사탕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우스갯소리로 미용실 가서 "물온도 어떠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무릉도원이세요?"라고 뭐 이렇게 이해한다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말소리 인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뇌의 청각 영역이 위축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서 이건 쪼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음악을 듣는다,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귀로 듣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뇌로 듣는 거거든요. 예. 귀는 전달을 해줄 뿐입니다, 전달을. 결국에 인지를 하고 음악 소리를 이해하고 말소리를 이해하는 건 뇌거든요, 사고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뇌에 있어서의 청각 영역이겠죠. 뇌는 뭐 시각 중추도 있고 후각 중추도 있고 운동 중추도 있고 여러 가지 중추가 있는 건데 그중에 뇌의 청각 중추의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난청이 생기면.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 우울감, 인지 저하. 이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본인이 '나 보청기 해야겠다.' 이러면서 니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자꾸 고립이 된다. 단절이 된다. 처음에는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물어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또 물어보기가 좀 내가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안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대충 알아듣은 것처럼 넘어갔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나만 그 내용을 몰랐던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면은 '아 쟤는 좀 안 들리네.' 하면서 모임에서 약간 멀어지고. 이게 이제 고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우울해지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소통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우울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족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그때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네가 언제 얘기했어?"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TV를 볼 때도 TV 볼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인제 자제분들은 좀 TV 볼륨이 너무 큰 건 좀 힘들잖아요, 저희 가족 입장에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늦게 착용했을 때 문제들이 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리라는 거는 귀로 듣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뇌로 듣는 거다. 뇌에서 다 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 어 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귀 고막 바로 안쪽에 있는 그 달팽이관의 소리 전달 기능이 약해지는 거를 저희가 난청이라고 보통 소위 얘기하게 되는데, 소리가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뇌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어 이제 밖에서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뇌를 자극을 해 줘야 뇌의 청각 중추가 자꾸 일을 하고 프로세싱을 해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억력을 유지를 하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복합적인 이 과정이 뇌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소리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단순히 되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 봤더니 청력이 떨어진 상태로 쭉 지낸 사람이 청력이 괜찮은 사람이랑 한 10 년, 20년 팔로우 추적 관찰을 해 보니까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좀 나쁜 얘기로 이제 치매가 올 가능성이 꽤 높게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가 생긴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네이처라는 그 굉장히, 네이처가 아니고 제 다른 논문이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큰 저널지에 실린 그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귀가 아니라 뇌가 소리를 잊게 된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청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귀를 뭔가 보호한다기보다는 이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력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병원 가서 아마 청력 검사 한 번씩 해 보셨을 텐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리면, 쉽게 청력 검사 보는 거는 요렇게 네모 박스가 아마 화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왠지 숫자가 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 범위, 주파수, 음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력을 판단하는 도구는 반드시 음의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나 잘 듣는지를 보는 게 청력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뚜 하는 낮은 음도 있고 휘 하는 높은 음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얼마나 잘 듣는지를 보는 게 청력 검사인데, 수치가 당연히 낮으면 작은 소리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엄청 큰 소리를 줘서 막 100 데시벨 줘야 듣는 거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깐 청력 검사에서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역치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0 에서 25 사이를 저희가 정상 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5 에서 40을 경도 난청이라고 하고, 40 에서 60을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고요. 이제 60 이상은 고도 난청, 뭐 90 이상은 심도 난청,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청각 장애, 우리가 뭐 시각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60 데시벨 이상의 역치값을 가지면 양쪽이, 그러면은 청각 장애에 해당될 정도로 이 고도 난청, 양쪽 고도 난청을 우리나라에서는 청각 장애로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제 보청기도 음 어느 정도 방식에 의해서 이제 한쪽은 지원이 되죠, 5 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어쨌든 청력 검사라는 거는 인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인제 이거를 보고 저희는 인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뭐 연구라든가 교과서의 내용들이 그냥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이런 걸로 보청기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이런 검사 수치를 가지고 "아, 아직은 좀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는 자 보시면은 완전 위쪽은 아니에요. 예. 0 에서 25 사이는 아니고 25를 쪼끔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어 분별도도 한 90% 정도 됩니다. 95 정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경도난청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아까 그래프 보시면은 요쪽이 아니라 굉장히 아래쪽에 있죠. 예. 그 청력 그래프가 굉장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을수록 나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은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에요. 그래서 단어 분별도도 지금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한 60% 70%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분은 버티다가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 리가 없거든요. 정말 5 년 10 년에 걸쳐서 병원 가서 안 들린다고 했더니 보청기 하세요, 보청기 하세요, 보청기 하세요. 귀가 피가 날 정도로 했는데 본인이 안 해 하다가 결국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보청기를 하면 사실은 예전만큼 정말 잘 들었을 때만큼 보청기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청기라는 게 0 에서 10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청기라는 건 반드시 잔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서 증폭을 해 가지고 100을 만들어 주는 거지 내가 청력이 20, 30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100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기술이. 그래서 지금 이분도 사실은 보청기를 하시긴 했지만 보수적으로 저희가 보청기를 해 가지고 단어 분별도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게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라고 잡았을 때 이분은 보청기를 껴도 한 80, 90% 밖에 못 듣는 거예요, 조용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보청기를 껴도 시끄러운 데 가면 쪼끔 예전보단 낫지만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중등도가 이상이 돼서 오시면 상당히 쪼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세요. 별로 안 떨어져 있죠, 여러분이 보셔도. 근데 이분이 오신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대화는 되는데 쪼끔 식당 가거나 아니면은 약간 소음이 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TV 볼 때 볼륨이 쪼끔 높아지셨다. 뭐 요렇게 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사실 이 경도난청에서 보청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는 너무 연구마다 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저희가 잘 소통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리죠. 지금 경도난청 오셨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보청기 하시면 너무 잘 듣지만 나중에 진짜 막 5 년 10년 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빠져 가지고 보청기를 하시면 그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 경도난청에서도 본인이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보청기를 해 주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말소리 구별력, 어음 분별도,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게 떨어지기 전에 착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보청기 착용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청력이라는 거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80 대여도 어렸을 때 뭐 이어폰이나 소음에 있는 환경에 노출되셨거나 아니면 뭐 결핵약을 오래 드셨거나 항암 치료를 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빠지신 분이 있고 너무 유전자가 좋아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80 대 때까지 너무 잘 듣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이 청신경의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전데요. 예 제가 한번 착용을 해 봤는데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조기 착용의 장점 청각 자극 유지로 신경 훈련 지속. 이게 뭐냐면은 아까 뇌에 있는 청각 중추를 계속적으로 소리를 젊었을 때처럼 유지를 해 가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젊을수록 한 60대 분들 요즘 스마트폰 다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너무 잘하세요. 앱이랑 연결해 가지고 막 본인이 음악도 듣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70대 80 대만 돼도 이게 참 누가 안 해 주면 쉽지 않아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청기 지금 뭐 착용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앱을 딱 켜 가지고 지금 내가 식당이야. 모드 1 딱 하면은 소리 주변 소음 딱 줄여 주고 발소리 딱 켜고 나 집에 왔어. 그럼 수면 모드 아니 뭐 집에 모드 딱 켜면은 또 집에서는 TV 모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인제 모드나 이런 것들을 한 60 대만 돼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한 70-80대 이렇게 되시면 이게 누가 안 해 주면 하지를 못하시니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쪼끔 비교적 요즘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수명도 연장되다 보니까 이런 한 50-60대 경도난청에서 보청기를 하시면 적응도 빠르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보청기 모양에 대해서 제가 쪼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인제 전데 제가 인제 껴본 건데요. 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인제 요렇게 요런 이제 귀걸이형이 있어요, 귀걸이형. 귀걸이형. 귀에 거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귀속형. 귀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네. 쏙 들어가는 네. 요렇게.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웬만한 그 난청 환자분들은 귀걸이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껴 보면 자 지금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봐도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쪽에서 와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벌키한 큰 보청기는 요즘 거의 쓰지 않고 RIC 타입이라고 하는 이런 되게 얄쌍한 보청기를 끼게 되는데 이 RIC 보청기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께서 보청기를 썼을 때 불편해하시는 게 뭐냐면 울린다고 하세요 자꾸. '아 나 울려. 울려서 못 끼겠어. 울려서. 내 목소리도 울리고 밖에 소리도 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폐쇄 효과, 동굴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귀를 한번 막고 얘기해 보세요. 내 귀를 막고 내 귀를 완전히 막고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울려 들리죠. 내 목소리가 울려 들리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뭐 벤트도 뚫고 옛날에 이런 귀속형 보청기를 할 때는 했지만 이게 폐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 청력이 뭐 많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쪼끔 나쁘면 이런 귀속형 보청기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정말 보이는 게 싫거나 그러시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착용해 본 그 외부형 귀걸이형 보청기. 예. 제가 좀 귀가 좀 작아서 사실은. 예. 그래서 거의 안 보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이시긴 되는데 요런 형태의 보청기를 하시는 게 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보청기를 상의하실 때 요런 형태를 하시면 좋고 그 뭐 제가 지금 무슨 뭐 저희 병원 와 가지고 보청기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보청기는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된다? 가까운 데서 하셔야 돼요. 가까운 데서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이 제주도예요. 내가 집이 부산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보셨어요. '야 나 이정엽한테 보청기 하러 서울 올라가야겠다.' 이거 안 됩니다. 예. 보청기는 동네에서 하세요. 왜? 왔다 갔다 해야 돼. 제가 무슨 더 비싼 보청기를 갖고 있고 더 좋아하는 그게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 다 갖고 있어요 전국에. 갖고 있고 회사 다 똑같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핸드폰이야 뭐 무슨 뭐 옷이야 이런 거 직구해 가지고 쓸 수 있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다 설명서 나와 있고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되고. 근데 보청기는 각자 상황이 너무 다르고 옷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옷을 사 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음에 옷이 안 맞으니까 다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단하러 또 직구가 미국까지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처에서 하잖아요. 근처에 재단하는 데서 하잖아요. 저기 뭐 수선실 가 가지고. 마찬가지. 보청기도 한 번 사 놓고 끝이 아니라 피팅이라는 최소한 한 2 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한 2-3달 동안은 "나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볼륨 낮춰."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는 굳이 먼 데서 유명하다고 해서 가 가지고 또 하고 이러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 가서 보청기 하셔야 됩니다." 의견을 들었다면 대학병원에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인제 왔다 갔다가 좀 편한 근처에서 하시는 게 의사 선생님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 근처 병원에서 하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교정하고 싶은 인식인데 멋으로는 안경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뭘 안 보이면 인제 안경 끼듯이
멋으로도 안경을 끼는데 멋으로 보청기를 낀다. 이거는 좀 이제 물론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이게 안 보이면 보청기 끼듯이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제 환자분들의 인식이 쪼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디 가서 진료할 때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안 보이시면 안경 끼잖아요. 안 들리시면 보청기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잘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는 진짜 안경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청기 착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족분들이랑 대화를 잘할 수 있죠. TV 볼륨이 감소되죠. 자신감이 생겨요. 사회 활동도 많이 교회도 나가서 목사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 가지고 동창회 나가 가지고 어 막 술도 마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감이 완화돼요. 예. 꼭 가족끼리 대화를 안 해도.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대화하고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별거 있습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너 그렇게 사니? 나 이렇게 산다." "나 보청기 했다. 이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런 게 다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숨기고 나 내 보청기 해 가지고 막 숨기고 뭐 이렇게 쭈구리하고 있고 안 끼고 안 들리면 모임도 안 나가고 집에서 맨날 우울해지고 TV나 보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서 난청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보청기를 꼭 착용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끼면 그러면은 청력이 유지가 되나요? 이거는 약간은 좀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다면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죠 사실. 보청기 낀다고 청력이 쪼끔 유지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인제 어느 정도 이 뇌 기능을 좀 뭐랄까 그러니까 보청기를 안 껴서 난청이 오래됐을 때 뇌 기능이 많이 손상돼 가지고 나중에 늦었을 때 보청기를 하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풀어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냥 소위 그냥 쉽게 일반인 분들한테 얘기한다면 그래도 보청기 빨리 하시면 듣는 것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렇게 설명은 하죠. 예. 그래서 청력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내 청각 기능 즉 뇌의 기능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게 보청기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조기 착용하시는 거는 우리 뇌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난청이 생겼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늦은 시간에 제가 평소에 참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인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파란 하늘님 궁금해서 들어온 게 저는 이어폰을 끼면 이어폰이 고장인지 한쪽만 크게 들고 한쪽 작게 들어도 번갈아 들어보면 동일해서. 이러면은 약간 귀지가 있다든가 예. 한쪽은 작게 들린다. 예. 이렇게 들어보면 또 그럼 한쪽이 잘 안 들린다는 거네요. 예. 그런 그 귀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귓구멍 근데 건강 검진 때 청력이 정상이라면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TV나 음악은 잘 들리는 사람 목소리 잘못되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TV나 음악은 잘 들리는데 사람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스트레스입니다. TV 과연 잘 듣고 계실까요? 뉴스는 잘 들릴 수 있죠. 아나운서 얘기는 잘 들릴 수 있어요.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잘 들을 수 있죠.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들을 수 있을까요? 놓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는 잘 듣지만 사실은 저분은 뭔가 이런 정확한 영화에서 워딩이라든가 대사는 못 알아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자막이 있으니까 사실 자막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 지금 댓글 남겨주신 세계탐구 9098님께서는 사실은 병원에서 청력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청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보청기 착용을 완간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득. 설득.
설득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건 이건 이제 약간 뭐 이과 문과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설득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세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청력 보청기 안 하시면은 치매 걸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치매?" 막 요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 고생시킬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좀 강력한 워딩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장까기가 먹먹해서 풀리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비욘디 한번 나와 보면은 쪼끔 보청기랑 연관 없는 질문들도 해 주시긴 하는데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귀 먹먹함, 이충만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예. 이분이 지금 뭐 연령이나 성별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 보통 먹먹해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청력 검사나 이런 걸 하면 괜찮으면은 그냥 "이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적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이관 문제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특히 젊은 여성분들 귀 막 압차고 먹먹해졌다가 그냥 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의학적으로 풀어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먹먹했다가 풀리는 느낌이 있다면 사실 어떤 청력이나 보청기와 관련된 그런 신경성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직접 진찰을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은. 예.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부모님 모두 젊을 때부터 난청이었는데 자 부모님 모두 젊을 때부터 난청이 오셨는데 이런 가정도 영향을 주나요? 50 되기 전에 미리 청력 검사 받는 것일까요? 예. 그럼 50 대가 되기 전이라면 지금 40 대신 것 같은데 청력 검사 아마 그 건강검진에서 매년 하고 계실 거고 거기서 "경도 난청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이비인후과를 찾으셔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유전성 난청이라는 게 꼭 저분 말씀처럼 부모님이 꼭 다 잘 못 들어야 나한테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유전자라는 거는 뭐 대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그 주상기 감염의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이제 난청이 없는데도 환자분을 가졌을 때 이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감기가 걸려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어떤 지연성 난청이 생기거나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 청력 검사를 지금 그 건강검진에서 하고 계시다면 정상이라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괜찮으실 것 같고 만약에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은 병원에 가셔 가지고 청력 검사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귀에서 약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쪼끔 주제 벗어나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가 난청이 생기게 되면 이명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명이 생겨서 바람 소리가 나서 내 청력이 떨어지거나 난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난청이 생겨서 그래서 이명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깐 뭔가 이분께서 연령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쪼끔씩 연령이 증가하면서 밖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뇌가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듣기 노력, 자꾸 밖에 있는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명이 발생한다고 하는 게 이명 인제 난청이 동반돼 있는 이명에서의 메인 어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에서 바람 소리 나는 거는 이명이라고 하고 아마 난청이 좀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청력 테스트를 이비인후과에서 해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예. 자 노인성 난청은 보청기로 안 되나요? 80세 남성인데 보청기를 끼셨는데 마이크 소리를 못 들으세요. 마이크 사용하지 않으면 들리기도 한다네요. 자 그러니까 마이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인분께서 80대 남성이신데 보청기를 끼셔도 마이크 소리를 잘 못 들으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 생각엔 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음이 약간 왜곡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음향 환경이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저렴한 스피커를 통해서 만약에 그 마이크로 말씀하신 음원이 송출이 된다면 분쇄음 이런 좀 음이 약간 퍼지면서 정확한 또렷하게 이제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런 환경에서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이크를 달고 보청기를 끼고 있는 분이랑 대화를 할 때 저희가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거랑 연결해서 마이크로 말씀하신 거를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블루투스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교육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디바이스를 환자분께서 마련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시 물어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알아들은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안 보이는 보청기도 있나요? 자연스럽게 알아들은 척 할 수 있죠. 독심술을 사용해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밖으로 안 보이는 보청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거. 요렇게 이제 귀속형 보청기라는 게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조금 경도 난청 정도에서는 써도 되지만 중등도 이상의 난청, 좀 청력이 많이 나쁘다면 사실은 귓속형 보청기, 안 보이는 보청기는 조금 출력도 약하고 울림도 심해 가지고 사실은 안 보이는 보청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외부형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청기는 본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건 사용하면 되나요? 개개인이 다른가요? 다른 사람 거 써도 됩니다. 예. 그거를 소프트웨어에 연결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걸로 바꾸면서 그거를 인제 자제분이나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이게 주시면은 거기다가 개개인 청력도를 입력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하드웨어는 같지만 소프트웨어를 조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명은 주관적 소리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사람마다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건가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나만 느끼는 겁니다, 나만. 예. 외부에서 지금 제 목소리 이런 거는 객관적 소리죠. 예. 근데 주관적 이명이라는 거는 내 내부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뭐 삐, 사, 쉬 뭐 이런 소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말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약간 인제 좀 정신병이죠. 예. 환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청은 약간 정신건강학과에서 보는 질환이고,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이명이라는 거는 뭐 삐, 사, 쉬 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음들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소리가 들리죠. 다를 수가 있죠. 네. 자, 78세 아버님 청력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3분의 1 이라는데 보청기는 선택이라고 하시네요. 보청기가 시급할게요. 자, 보청기가 선택이라고 하셨다면 반대편 청력이 좋아서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청력이 나쁜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쪽이 경도나 중등도인데 한쪽이 너무 잘 듣는다. 예. 근데 MRI 찍었는데 뭐 다른 건 이상은 없다. 그러면 고민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지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물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단어 분별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보청기는 선택이라고 이비인후과 선생님께 들으셨다면 동의합니다. 한쪽이 그냥 정상이고 어르신께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은 꼭 반대쪽을 해 가지고 완전히 1대1을 맞춰 줘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니드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근데 아버님께서 뭐 "야 나 잘 들어." 그러면은 인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비염 비염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상관없나요? 예.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랑 임플란트는 상관없습니다.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은 임플란트는 상관이 있죠. 예. 비염이 있어도 보청기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아버님이 얼마 전에 보청기를 하셨는데 쇳소리가 나신다고. 예. 쇳소리가 나신다. 보통 적응하는 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쇳소리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쇳소리라는 게 이렇게 삑삑거리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그 음들을 그냥 이렇게 쇠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삑삑거리는 거라면은 인제 보청기라는 게 피드백이 있습니다. 노래방 가면은 스피커에다가 마이크 이렇게 대면 어떻게 되죠? 삑 소리 나죠.
보청기라는 건 마이크랑 스피커가 같이 있는 구조인데 이게 보청기를 킨 다음에 귀에 꼈을 때 제대로 안 맞으면 그 마치 노래방에서 스피커에 저기 마이크 댄 것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삑삑거리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샵에 가셔서 그 이 보청기 도움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변 소리가 그냥 쉬 이렇게 나는 거라면은 그거 적응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한 달 러프하게 예 한 달 정도? 길면 두 달?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깐 소리가 안 들리고 멍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게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지 난청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먹먹함 수영장 들어간 것처럼 먹먹했다 풀린다 이런 분 한 분 계셨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심하면 귀가 먹먹하거든요. 안 들리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문제랑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저런 거 가지고 난청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귀 먹먹하고 좀 안 들렸다 풀렸다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대충 어디 가서 뭐 매미에르다 뭐 이상한 좀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깐씩 먹먹했다 풀렸다 하는 거는 그냥 스트레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 있다기보다는. 네. "선생님 귀에 샤워하고 나오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말리면 되는지 털어내거나 면봉을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샤워하고 나면 물이 나온다. 예. 그쵸. 근데 말리면 되죠. 말리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털어내고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예. 다이슨 드라이기로 이제 말려내고요. 면봉은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면봉은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털어내시고 드라이기로 말리시고. 귀집하다가 잠시 피가 났는데 그 이후로 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립니다. 청력 이상 만약에 귀지를 파다가 피가 나서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면은 지금 이렇게 댓글을 남길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예. 지금 뭐 거의 어지럽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댓글을 작성하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청력의 이상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웨이도 그 바깥쪽 귓구멍에 조금 상처가 나신 것 같은데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드레싱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청력 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귀 염증 치료했지만 계속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 이게 참 문제인데요. 예. 이게 잘 안 낫습니다. 예. 안 낫는데 뭐 일반 염증이 있고 인제 피부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것도 가지각색인데 어 귀는 그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서 받았는데도 그러시다면은 귀는 저기 산성 때 건강해지거든요. 염기성 때 안 건강해지고. 그래서 집에서 식초랑 이렇게 식염수랑 섞어 가지고 세척을 좀 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아마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식초 세척. 음. 보청기도 주변 모든 소리 흡수하나요? 그렇다면 주로 들어야 하는 소리를 어떻게 길러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청기의 핵심 질문이죠. 그냥 단순히 모든 소리를 증폭해 주기만 한다면 그건 보청기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소리 증폭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보청기라고 히어링 에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모든 소리를 흡수하긴 하지만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막 사람의 말소리인지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주변의 잡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기계가 판단을 해서 주변 노이즈는 낮춰 주고 목소리는 키워 주는 또 이 사람이 화자가 얘기하는 사람이 앞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청기가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요즘 AI가 있으니까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 화자의 위치라든가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 착용자에 맞게 말소리는 높여 주고 노이즈는 줄여 주고 이런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보청기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뭐 다 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목이 있는데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지만은 귀는 참 저희가 또 그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한청각학회 청각학회가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어떤 청각과 관련된 난청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잘 안 들린다. 예. 또 부모님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이비인후과 찾으셔서 청력 테스트 해 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 보시고 선생님 말씀 잘 따라서 만약에 보청기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보청기 하시고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청기라는 게 진입 장벽이 물론 가격이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경도난청에서도 쉽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찍 시작한 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끝내고자 합니다. 예. 인제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빼빼로데이인데 예 빼빼로 맛있게 드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